이준석은 오늘 밤 놓치면 정치 생명 끝난다.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준석은 오늘 밤 끝까지 이 본인의 고집대로 했다가는 이 정치권에 뭐 중간에 들어가서 이재명 밑에 숙이고 들어간다면 몰라도 만에 하나 이재명이 집권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정치 생명은 끝난다고 봅니다. 일단 그 이준석이 이 불은 질렀죠. 젓가락 이 발언으로. 그래서 이준석 본인도 지금 아마 지지율이 꼬꾸라졌을 때고 이재명 거기 이제 이재명 아들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아들의 그런 난잡한 이 언행들이 지금 다 드러나면서 그거 공소장에 다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는데 그 공소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죠. 자, 그래 약식 명령을 해서 벌금 500만 원 했는데 그 공소장에 이 어떤 행태를 했는지 그 아들 이재명 아들 이동호에 대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촉발이 됐는데 오늘까지도 뭐 이런저런 이동호 씨에 대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델리가 공소장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취재를 한 데 따르면은 이재명 아들이 그때 뭐 수술하고 입원하고 그때도 도박비로 667만 원을 또 충전을 했다. 전체 도박비가 2억 3천만 원이었죠. 그리고 수술하고 입원했을 때 경기도청 공무원이 가서 또 퇴원 수속을 밟아주고 짐도 날라줬다. 자, 이게 그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던 2021년 6월에 그 6월에만 667만 원의 불법 도박 사이트 머니를 충전을 했다. 병원 퇴원 수속을 경기도청 공무원이 대신하고 이동호 씨는 일찌감치 관용차를 타고 퇴원을 했다. 그런데 퇴원 하루 만에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게임 머니를 667만 원 충전했다. 자, 이런 그 인물, 뭐 아들 문제인데 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이재명이 다 여기에 대해서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도박빚이 2022년 대선 때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도박빚 1,0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23배 2억 3천만 원이 있었죠. 거짓말 한 거죠.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 한 겁니다. 그리고 2억 3천이 무직인 이동호에게 2억 3천이 어디서 났느냐. 만약에 돈을 줬으면은 탈루죠. 정여세 위반이죠. 이재명과 다 연결이 돼 있는 사안입니다. 관용차 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병원에 퇴원하는데 그 경기도청 공무원 보내서 이 경기도청 공무원이 전부 다 수속 밟아주고 그 아들은 떡하니 이 관용차 타고 퇴원을 했다. 이런 문제들이 만에 하나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질까? 이런 그 아들의 행태를 보면은 그리고 오늘 뭐 이재명이 김어준 방송에 가서 또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아들 그리고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공범들이죠. 공범들. 법인카드 유용은 김혜경과 공범이고 그리고 그것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 어쩌고 하는데 그럼 아들한테도 정치보복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 검찰이 이 500만 원 벌금형 넣을 정도의 재질이 있는데 약식 기소한 게 봐주기입니다. 그럼 검찰에서뿐이 아니고 법원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죠. 김혜경 씨도 법인카드 가지고 밥 사준 거, 오원식 국회의장 부인에게 선거하면서 밥 사준 거 그런 것 좀 법원에서 2심까지도 유죄로 해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이 돼 있죠. 그래서 대법원만 남았죠.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법원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동호도 마찬가지죠. 검찰이 약식 기소한 걸 그대로 법원이 받아들인 거죠. 그럼 법원까지도 전부 다 짜고 한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그 문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뭐 사건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대법원까지 지금 확정 판결을 내렸죠. 형량만 정해지 않았을 뿐이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려버렸는데 결국은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이 김문수 후보의 어떤 그 자각론
김문수 후보의 장점이 드러나면서 유권자층을 흡수하는 이것이 가장 크지만은 지금 이재명의 그 한계가 점차 드러나는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 불을 지른 인물이 이준석이죠. 자, 이준석인데 이준석은 본인까지 같이 그 불에 타고 있습니다. 워낙 TV 토론회에서 어떻게 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여성 신체 발언, 젓가락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은 엄청나게 지금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뭐 오늘 대구 가서 끝까지 이 완주를 뭐 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에 끝나죠. 그리고 뭐 자기가 그 이재명을 견제할 수 있는 뭐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그 김용태도 이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무조건 이재명의 집권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그 이후에 따질 건 따져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의 지지율이 지금 확 내려가 있을 텐데, 그렇더라도 이준석이 이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 형성을 빌려서 투항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 선거에 단 1%라도 도움이 되죠. 저는 1%라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대다수는 원래 국민의힘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준석은 오늘 대구 가서도 여기 그 단일화에 대해서 뭐 좀 애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어떤 이거 수치로 나타나는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거, 이걸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또 이 단일화에 응할 듯이 하다가 또 다른 이야기하고 오락가락 하는데,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해서 사전투표에서 이준석의 표가 그다지 유의미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다지 많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그 표는 이제 단일화를 해도 무효표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내일 본투표, 특히 김문수 후보의 지지세가 강한 영남에서는 본투표가 많이 남아있죠. 호남보다. 자, 그래서 본투표를 앞두고라도 이 김문수 후보로 돼서 1대1 구도가 되는 것이 당선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 김문수 후보는 이 3자 대결을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그 의지를, 그 자신감을 내비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2자 대결로 만드는 거, 이재명과,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그 버리지 않습니다. 그 카드를. 오늘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습니다. 내일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오늘 밤에 뭔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가 오늘 그 이준석과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 자, 그러니 이 3자 구도에서 이준석을 찍으면은 이재명 도와준다. 이제 사표가 된다. 이 사표 방지 이론으로 계속 이제 자강도 해왔죠. 그렇지만 그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강 구도에서, 3자 구도에서 이제 뭐 이준석은 강, 3강 이렇게 하기 그렇습니다. 2강 1약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약 어느 정도의 그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3자 구도에서는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만 도와준다. 그런데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화 노력을 하겠다. 오늘 밤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끝까지 완주를 한다면은, 이준석은 좀 속된 말로 하면은 거덜납니다. 끝납니다. 아마 본인과 그 서로 합이 맞아서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란을 막 일으키고 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하고 동반 퇴진을 할 겁니다. 정치권에서. 오늘 밤을 그대로 넘기게 되면 홍준표는 끝이죠. 뭐 본인들도 하와이에서 또 이런저런 오늘도 무슨 뭐 참견하고 싶어서 건질건질 하는지 뭐 지난 20년 동안 대선에서 투표를 안 한 적은 또 이번이 처음이다. 뭐 이런 또 SNS 글을 올리고 완전히 부활을 돋우는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거 끝나면 결과와 상관없이 홍준표는 끝났다. 그리고 이준석도 오늘 밤을 넘기면은 어떤 정치권에서 설당이 없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설당이 없어지는 것도 그렇지만은 본인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자금 문제, 선거 자금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현실이니까는. 지금 이준석이 그 상당한 돈을 이제 끌어다 썼을 텐데, 대선에서 끌어다 썼을 텐데, 본인이 그때 보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선거 시작할 때 정부에서 선거 보조 비용이 나오죠. 선거 비용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의석수에 따라서 줍니다. 그때 그때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 200 몇십억씩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쓰는 것은 나중에 국고 보조를 받게 되는 형식이죠. 10% 이상 득표하면은 전체 쓴 돈의 그 절반.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15% 이상 득표를 하면은 쓴 돈을 전부 다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후보는 선거 자금을 이미 250억 정도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쓴 돈은 보조를 해주는 이 구조죠. 그런데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그때 의석수가 3석뿐이고 하니까는 15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선거 보조금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는 거는 거의 뭐 비슷하게 쓰고 있죠. 그까지는 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당보다는 엄청난 게 지금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준석이 완주를 하면은 지금 10% 득표 못 하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국고 보조를 못 받고 뒷비등이 올라앉게 됩니다. 그런 한계를 지금 이준석은 갖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준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배지가 날아가는 거죠. 자기 천신만고 끝에 그때 동탄 가가지고 정말 운이 좋아서 그때 민주당 후보의 어떤 부동산 비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운이 좋아서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거의 그냥 정치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대선 후보까지 지금 됐는데 그 배지가 날아갈 겁니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바로 날아갑니다. 이 상태로 이재명이 집권하면.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회 윤리위에서 징계를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징계를 하면은 징계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은 지금 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 이준석 국회의원직 제명. 국회의원직 제명시키는 거 3분의 2가 찬성하면은 그냥 국회의원 제명됩니다. 지금까지 제명된 사례가 과거 YS 뭐 이런 사례뿐이 없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국회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뭐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제명을 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107석이 있죠. 300석 중에서 3분의 1을 넘으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동의를 해줘야 되죠. 동의를 한 10명 이상 한 20명 정도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동의를 해줘 버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에 대해서 부글부글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은 이준석은 그냥 배지가 날아가죠. 자, 그런 본인에게서는 이제 이준석으로서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가 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런데 계산이 굉장히 빠르죠.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어떤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오늘 밤을 넘기면은 이준석의 정치적 앞날은 어둡습니다.